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구스타프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심리학가 가장 핵심은 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층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그 밑에 심층 어,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거를 있게 하는 더 큰 더 큰 거대한 집단적 무의식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집단적 무의식에 우리가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집단적 무의식이 원래 내 개인 의식과 개인 어떤 무의식을 있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삶이 이 집단 무의식의 삶을 구현하는 그런 삶으로 발전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그 심리학자로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딱 한 시간이라고 하는 한 강좌를 통해서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심리학 이론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이해하면서 칼 융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칼 융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칼 융이 바라보는 인간관에 대해서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 융은 스위스 태생이고 1875년에서 태어나서 1861년 86세로 세상을 떠난 그 학자입니다. 칼 융은 원래 그 얘할아버지는 바켈 대학의 의과 교수고, 할아버지는 의대 교수고, 얘할아버지는 언어학 아, 교수고, 그리고 아버지는 목사이고, 집안에 목사가 6명이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독교적 배경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어머니는 그 목사의 사모님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상당히 그 이 사치도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어떤 영적 감각이 발달된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칼 용은 4살 때 그 자기 집안 그 지하실에서 뭐 이상한 제단을 차려놓고 뭐 이상한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뭐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뭐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그 자라다가 12살이 돼서 이제 칼 융을 교육을 시키려고 좀 더 이제 큰 도시에 칼 융을 12살 중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마 중학교는 상당히 비교적 부유한 귀족들이 다니는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온 학생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애들한테 상당히 이제 따돌림을 받고 많이 그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는 그 이 거기서 이제 그 애들하고 이제 노는데, 애들이 시골애라고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아마 그 2층 건물 위에서 칼륨을 밀어서 이제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칼륨이 갑자기 거기로부터 상당히 심리적으로 큰 그 쇼크를 먹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간질과 비슷한 그런 어떤 정신적 그 병을 얻게 돼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 실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 하루는 아버지가 그 다른 친구들과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로서 그 활동을 하지만 저 아들 지금 현재 그 정신 어떤 머리의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상당히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런 삶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제 이겨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심리적으로 고통일 때마다 그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면서 점차 나중에는 그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요. 특히 이제 그 칼 용은 상당히 그 영성의 어떤 영적 측면에서의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일화로서는 어, 자기가 이제 의과대학에 갈 때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 식탁에서 이제 아니 어머니도 뭐 같이 이렇게 이제 거실에서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오크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때 참나무죠. 참나로 만든 아주 두터운 그런 식탁이 그 식당에 있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70년 된 식탁이 완전히 탁 갈라져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어떤 그 미지의 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막 식탁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을 느낀 저 체험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인간의 측면에 대해서 그 체험도 하고 이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그래서 어 나중에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신비 현상의 심리학과 병리학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그 영성 심리의 가장 아마 그 주도적인 그런 학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 나중에는 그 인도 철학, 특히 동양의 이제 주역을 공부를 해서 그 서양의 우리 동양 사상을 그 많이 그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학자고요. 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정말 인간의 어떤 내면에 있는 위대성을 발현하면서 인간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발견하려고 평생 자기의 삶을 살았던 정말 신념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아마 위대한 학자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칼융도 상당히 이제 존경하는 학자인데 그 의대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의대생들은 다 내과를 전공하려고 다 했는데 그, 자기 이제 지도 교수가 사실은 칼융이 능력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과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마다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정신과를 택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용단과 자기 내면에 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이 살아있던 그런 학자고요. 도건 교수가 모두 당시에는 그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비판하고 어? 프로이드의 어떤 그 인간의 핵심 동력이 그 성적 욕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하는 프로이드에 대해서 그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을 때 칼용은 분연히 그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옹호하고 프로이드와 함께 연구를 하고 프로이드의 나중에는 거의 후계자까지로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보는 관점과 옳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학자고 또 나중에 프로이드가 사회적으로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프로이드의 그 어떤 후계자로서 그 인정을 받게 되는데도 분연히 자기가 쳐다보는 인간의 심리 작용 내지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이 작용 자체가 프로이드 자기 스승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분연히 그 나중에 학회 후계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이론을 개척해 나간 학자 그리고 평생을 보장하는 추리대학의 교수직을 반납을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심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서 평생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끝까지 펴나간 학자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 무의식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참된 자기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인간이 정말로 더 나은 위대한 삶,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극대시켜서 더 큰 영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파헤치면서 인생을 살아간 참 어, 어,
뜻, 사명 이런 것들을 먼저 인생을 살아간 학자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프로이드가 봤던 인간관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인간은 아마 전 우주적 정신이 정신의 산물이라고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 전 그런데 우리는 칼 용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인간은 그 자기의 어떤 경험적 세계에서 빠져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소화적 삶으로서 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인간은 사실은 그 삶으로서 끝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 배경에 자기 개인의 무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더 큰 위대한 정신이 우리의 진짜 우리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내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아는 세계 안에서의 내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집단의 위대한 큰 거대한 집단 의식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요. 그것에서 프로이드는 칼 용은 그래서 전 인격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의 중요성은 상당히 강조한 학자죠. 그러니까 물론 태어나서 내가 신체적으로 나가 성장하고 가정을 갖고 내가 어떤 생활 체계를 형성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중년 이후가 되면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를 살게 하는 참된 동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탐구하고 나를 현재 있게 하는 그 위대한 힘이 과연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우리가 자꾸 탐구하고 이해하면서 현재 나를 있게 하는 더 큰 어떤 집단 우주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삶이 내 몸과 경험 중심의 삶에서 집단 우주적 정신의 삶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살을 때 진정한 나를 살 수 있고 진정한 내 삶을 전체 집단에 맞는 보편적이면서도 많은 어떤 진짜 자기를 발현하면서 주변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보고 너무 이 사회적 삶에서 주는 어떤 역할 이런데 얼검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면서 내가 이 태어난 이 삶 안에서 전 집단적 우주 정신이 나를 있게 하는 그 이유를 구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큰 삶, 위대한 삶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남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천재적인 심리학자, 영성 심리의 개척자가 이제 칼 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